예, 안녕하세요. 정윤소프트의 손성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품 데이터의 양과 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날마다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을 지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데이터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쇼핑몰을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많고 또 특히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도 살짝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쉽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많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 어떤 그 홍보라든가 SNS 일반 쇼핑몰이 가지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어떤 통관과 관련된 부분 또 세무적인 부분 아셔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쇼핑몰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상품을 직접 내가 판매할 상품을 이 오픈마켓이라든가 자사몰에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품 데이터는 쇼핑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주문 데이터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또 잘 이제 배송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쇼핑몰에 있어서는 세 가지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상품 데이터,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그 다음에 주문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브랜드 데이터라든가 또 이외에도 이제 송장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겠지만 크게 보게 되면 상품 데이터, 고객 데이터, 주문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제 잘 맞물려서 확장되는가에 따라서 매출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올리시게 되면 주문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고객 데이터와 주문 데이터가 하나의 결과 데이터인 거죠. 상품을 많이 올렸을 때 또 서비스를 또 잘 해야 되겠죠. 서비스를 잘 했을 때 고객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고 또 주문 데이터가 하루에 이제 10건씩, 20건씩, 뭐 100건씩, 300건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쇼핑몰 어떤 성공이고 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매출이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상품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야 고객 데이터도 늘어나고 주문 데이터도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쇼핑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상품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상품 데이터를 고객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기반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품 데이터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데이터는 신규 상품과 기존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규 상품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게 된 이번 계절에 그러니까 지금 5월달 말이니까 벌써 이제 여름도 다 되어가네요. 이렇게 봄에 어떤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또 나오겠죠. 그런 최근에 이제 2020년 봄 상품으로 나온 데이터 아니면 가전제품, 옷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도 요즘 좋은 어떤 디자인의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스피커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품들 또 그리고 운동기구, 캠핑용품이 요즘 많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뭐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그런 상품, 신규 상품,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기존 상품, 올라온 지가 좀 오래된 상품. 색을 기준으로 하면 신규 상품은 이제 그 새 책인 거죠. 그리고 기존 상품은 오랫동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테디셀러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아니면 뭐 나온 지 몇 년 된 어떤 그런 어떤 책들도 계속 인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품들도 다 마찬가지라서 나온 지가 좀 지난 상품인데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상품이겠죠. 그 다음에 상품은 두 번째로 인기 상품과 비인기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이 인기 상품이겠죠. 그리고 비인기 상품, 별로 리뷰라든가 판매 실적이 없는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접근 가능 상품, 판매가 난이한 상품, 판매가 불가한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매가 좀 쉬운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 애완 어떤 동물과 관련된 제품들도 식약청, 예, 식품의약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감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위험 물질, 음란 물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팔면 안 되는 제품도 있고요. 총기류와 같이 총과 너무 비슷한데 실제 총은 아니지만 총처럼 보이거나 칼처럼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 판매가 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범죄에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마약류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 판매가 완전히 불가한 상품도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포도주라 와인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가 안 되거든요. 미국은 판매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판매가 난이한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동품이라든가 배송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아예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 있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코치라든가 구찌라든가 뭐 그런 브랜드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뭐 코스트코에는 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죠. 그런 브랜드 상품이 있고 또 브랜드가 별로 없는 상품이 있어요. 물론 뭐 자체 브랜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 예를 들어서 벽시계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상품일 수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카시오 이런 거 들어본 어떤 그 제조사에서 만든 거는 브랜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처음 들어봤다. 뭐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크게 이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노 브랜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랜드 상품과 노 브랜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가 이제 되고 있는 상품, 안 되고 있는 상품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어떤 아마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되고 이렇게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어떤 상품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찾아봤는데 골프채를 찾아봤는데 그 제품이 우리 한국 네이버에 아니면 지마켓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치약보다는 외국 치약이 좋다 하는 그런 연구 발표가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그런 어떤 불소 함유량이 적은 어떤 치약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품들이 잘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찾아서 광고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내신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실제 많은 셀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제품인지는 네이버 쪽에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어떤 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품을 내가 이제 오픈마켓이라든가 자사몰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품에 어떤 제약이 없으세요. 직접 제작한 쇼핑몰이라든가 영카트라든가 뭐 그누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든 어떤 쇼핑몰에는요. 상품을 실제로 1,000만 건 이상 올릴 수도 있어요.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현재 1,500만 건 정도 올리신 고객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품 데이터 양을 뭐 1,000개 이하부터 1,000만 개까지 다양하게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10만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만 개가 사실상 우수 고객사분들이 네이버에 어떤 지식 쇼핑 올릴 수 있는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10만 개에서 멈추시는 케이스가 많고요. 처음 이제 입점하시는 그런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 개나 1만 개밖에 못 올리게 제한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판매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경우에는 그 판매 실적 증빙 자료를 가지고 지마켓 우리 이 어떤 팀장님을 만나서 내가 좀 상품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더 이제 셀러로서 활동을 잘 하고 싶고 그래서 수수료도 좀 낮춰달라 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좋은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 서비스 경쟁력이 있다거나 판매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수를 제한을 하셔서 더 제한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고객사는 이제 많은 상품 올릴 수 없지만 이제 한 10만 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많이 올릴수록 더 이제 매출이 거의 정비례합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는 상품 수를 뭐 10개, 뭐 100개만 올리고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시는 그런 고객사를 제일 좋아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특수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비스라든가 상품 설명에서 거의 승부를 보셔야 되고 내가 남들이 팔지 않는 제품을 잘 연구를 해서 판매하시는 그런 쪽에서 승부를 거셔야 되기 때문에 상품 수는 일반적으로 판매 수와 함께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상품 데이터의 어떤 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상품 데이터는 뭐니 뭐니 해도 정확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일단 무조건 수동이나 반자동으로 올려놓고 판매하시다가 손님께서 구매하신 옵션이 어떤 품절이 됐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했을 때는 저희가 카피했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해외 사이트에서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인데 그 제품은 품절이 됐지만 이 상품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서 판매를 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적으로 좀 그 판매가 지속되지 못하고 고객이 좀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막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시다 보면 페널티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페널티 받고 또 실제 한 달간 영업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상품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격, 옵션, 품절 여부를 맞춰 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인건비를 활용해서 아니면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 있는 가격, 옵션, 품절 여부 같은 기능들 또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품 데이터의 질은 무엇보다 정확성이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번역. 번역은 저희가 현재 지원되는 것은 구글하고 파파고인데요. 카카오 번역도 정확하다는 말이 있어서 앞으로 번역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언어가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지원된 언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제품을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 판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데이터에 이제 좋은 것은 상위 검색인데요. 키워드에 이제 그 어떤 상품 명이라든가 상품 설명에 키워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들어있으면 이제 검색이 아무래도 잘 되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이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이 상품을 올렸을 때 더 검색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키워드 툴들을 연구하셔서 계속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 노출 관련돼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은 키워드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한 5편, 10편 정도 시청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자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소프트웨어는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다소 이제 어려워 보여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좀 쉬워지는 게 키워드 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설명도 아주 좋은 정보들로 많이 채워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세한 정보,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면 더 좋겠죠. 또 감성적인 글이 많이 효과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성공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감성이라는 게 감정과 어떤 마음을 다루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글들을 썼을 때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 하면 그 단어 자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도 하나의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떤 상품 매출과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썼을 때,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좋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와 행복도에 기여를 하면서 제품까지 많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연구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감성적인 그런 글들이 판매로 많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설명의 어떤
차별성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상품 데이터를 크롤링 솔루션으로 끌어서 그대로 올려버리면 잘 이제 상세 검색도 잘 안 되고 차별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나만의 글을 조금 더 적는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제일 최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보내주시는 리뷰를 캡처해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은데 손님한테 꼭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뭐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면서 사전에 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좀 올려달라 아니면 프리미엄 리뷰를 꼭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프리미엄 리뷰 하나가 일반 리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손님들께 잘 부탁을 하시고 물론 서비스를 잘 해드려야겠죠. 프리미엄 사진을 많이 확보하시고 일반 리뷰도 많이 확보를 하시게 되면 이것이 가장 좋은 어떤 상품 어떤 상위 노출 판매량 증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상품 데이터의 어떤 다양한 면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상품을 조금 가져올 수 있는지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나오는 이런 알파벳 순으로 일단 나오고 있지만 알파벳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고객사 분들이 많이 사시는 상품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 상품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품들이 베스트셀러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많은 그죠? 이런 그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질문이 오고 가고, 또 여기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또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질문들과 그런, 이 다른 아이템과 비교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질문, 고객분들의 질문 상황, 답변 사항들, 그리고 여기 리뷰 상황, 그 리뷰에서 특징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대로 캡처해서 올리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참조를 하셔서 상품의 설명에다가 잘 넣어서 손님들에게 전달을 하신다면 조금 더 판매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달리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도 어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상품 데이터 많이 올리시고 또 좋은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